안녕하십니까. 로붕쇼 TV 철우입니다. 자, 주말 동안 기습적인 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급반등이 나타나면서 시장에는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관성의 변화가 나타났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 변화가 추세 전환의 어떤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찌됐든 시장은 뭐 언젠가는 뭐 마냥 내려갈 수만도 없을 거고 언젠가는 뭔가 변화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사실은 감지한 후에 시장의 어떤 기존 추세와는 좀 다른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주말에도 지금 엄청난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만. 됐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난 다시 이제 급락이 나타났던 이제 28,000대를 깨면서 움직임이 나타났던 여기 이제 이 자리가 이제 매도 급소였던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후로 급락 나타나고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제가 이제 그랬었죠. 지난주에 뾰족한 바닥은 없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또 그리고 좀 아직은 시장이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결국은 뭔가 좀 바닥권을 형성하는가라는 생각도 잠시 들기도 했었지만 결국은 주말에 갑작스러운 이탈이 나타나면서 저점을 갱신하면서 무려 17,000포인트대까지 내려가는 17K 초반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후에 다행스러운 건지 어쩐 건지 모르지만 일단은 반등이 나타나면서 단기 하락 추세를 일단 돌파하고 눌림까지 나온 다음에 일단 20kg대까지 회복했었다. 요 점이 이제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다시 반락하면서 조정이 다시 들어오고는 있는데 이게 조정이 이제 어느 선에서 마무리가 되느냐, 방어가 되느냐, 그리고 이제 어떤 선에서 방어가 된 이후의 모양새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이제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 밤에는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이 코인 시장이 어떤 변화를 만들거나 어떤 힙을 구축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동상의 단기 파동만 봤을 때는 파동상의 논리도 거의 마무리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관성의 변화도 나타났고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이게 관성의 변화가 하락 추세에서 기존의 하락 추세에서 바로 상승 추세로 변경된다? 이런 생각은 좀 쉽지가 않고요. 하락 추세에서 하락의 관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승으로 바로 전환되는 건 아니고 좀 등락 과정을 거치는 어떤 박스권 어떤 이런 흐름을 좀 거치다가 어느 정도 거치다가 그런 후에 이제 상승 쪽으로의 변화가 나타나던가 아니면 추가 하락의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은 이제 이미 중요했던 지수 자리였던 여기 보시면 19,666자리 이 자리가 이미 깨졌기 때문에 요 라인인데요. 이 자리가 깨졌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하방은 추가 하락을 해도 아무런 저기가 없다. 열렸다라는 거죠. 하방이. 그래서 지금 하방은 저는 이제 한 14K까지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14K까지는 열어놓고 거기를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갈 수도 있다.
갈 수도 있다라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일단 뭐 움직임이 가는 쪽으로 어떤 방향이 나오면 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좀 아직까지는 뭐 일단은 뭐 다행히도 추가 하락을 할 가능성은 조금 낮아진 상태. 왜냐하면 관성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관성의 변화를 통해서 과연 이게 지속성을 띄고 뭐 반등을 추가로 할지 아니면 횡보를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연속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 낮아졌다. 기존보다는. 네. 이렇게 시장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은 굉장히 뭐 날선 하락이 나타났었고, 지금 고작 조금의 반등 지금 뭐 이 정도가 나타난 건데요. 뭐 이거 뭐 더 하락을 한다 한들 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이런 말 말이죠. 이미 버린 몸. 예. 뭐 엄청 젖었는데 뭐 좀 더 젖는다고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비 맞을 때 그렇잖아요. 비가 이렇게 조금 내리면 안 맞으려고 막 노력을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한 점 좀 맞아 버리면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뭐 맞는 거에 비 맞는 거에 대해서 뭐 신경을 안 쓰는 그냥 뭐 뛰지도 않고 뭐 피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시장은 지금 뭐 어떤 지수를 막 반드시 지켜야 하고 막 이런 뭐 이런 거에서는 이제 일단 벗어났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 만약에 이제 파동을 어떻게 규정 짓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디가 어떤 파동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여기 지금 보이시는 13,880짜리 요 자리는 일단은 건드리면 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뭐 그래 뭐 건드려도 뭐 무방하다라고 하지만 요 자리는 건드리게 되면 여기서부터의 시작된 파동이 그러니까 보통 저는 사실 여기서부터도 카운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이건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예. 여기부터 카운팅인지 여기부터 카운팅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가 만약에 1번, 2번 그 다음에 뭐 요번에 올라간 게 뭐 여기를 3번으로 두든 여기 3번, 4번, 5번이든 아니면 3번, 4번 중이든 그러면 4번이면 여기가 4번이게 되면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지금이 4번 파동이라면 네. 지금이 4번 파동이면 이제 뭐 상당한 문제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번, 2번, 3번, 4번의 A, B, C 이게 이제 가장 유력한 뭐 파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여기를 건들면 이게 이제 틀려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다 이 카운팅이 다 틀린 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결국은 제가 처음부터 카운팅했던 3번 큰 3번 A, B, C 4번이 여기서 끝난 거고 5번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5에 1, 2, 3, 4, 5 그 다음에 이게 5번 파동에 1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여튼 뭐 여기서 일단 요 해석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게 1번 5번에 1번 예. 그리고 지금 조정이 5번에 2번이 될 수 있습니다. 5번에 2번 이게 2번 조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해석이 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5번에 1번이 아니고 여기가 1번이 아니고 만약에 이제 네,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파동이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기서 5번이 끝난 거죠. 예, 끝났으니까 여기서부터 A, B, C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막 굉장히 조정이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조정이 길어지겠죠. 근데 그리고 이 반등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세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면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여기서 만약에 여기가 5번이 딱 여기서부터 시작된 5번이 여기서 마무리된 거라면 이번 조정은 뭐 어디서 끝나도 할 말이 없어요. 여기까지 내려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내려오면 얼마인가요? 3천 몇백이죠. 예. 이게 심각한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하기는 현재로서는 뭐 사실 쉽지는 않은 거죠. 예.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뭐 불가능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거기까지 감안하고 싶지는 않고, 저는 이제 과연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를 조정해, 그러니까 4번 파동이 마무리였는지 여기를 마무리였는지에 따라서 참 굉장히 많이 다른데, 저는 사실 여기가 4번이라고 생각했던 게 되게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4번이 끝났고 여기서부터 5번이 시작돼서 5번에 어찌됐든 5번이 시작돼서 여기서 5번의 첫 번째, 그러니까 V1이 끝났고 여기서 조정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이 조건이라면 이제 여기만 안 들어오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만 안 들어오면, 아니 여기를 안 들어오면.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를 4번으로 보면 여기부터 1, 2, 5번에 1, 2, 그 다음에 여기가 3, 5번에 3, 5번에 3, 5번에 4. 그러니까 5번에 4번이니까 이게 여기서 여기를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비슷하잖아요. 요 자리나.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14K까지는 열어놔야 되고, 이 14K를 깨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위태위태해지는 거니까 최악의 경우라도 일단 14K 정도까지는 뭐 이제 지켜내야 되지 않겠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저점이 나왔을 가능성도, 관성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저점이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많은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뭐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이더리움도 관성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더리움의 문제는 이제 주추세가 깨졌다는 건데요. 저 아래부터 내려온 주추세가 깨졌다는 건데, 뭐 깨져도 깨진다 한들 뭐 아주 뭐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건 좋지는 않은 거지만 큰 문제가 일어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더리움도 지금 이제 중요한 관성의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이더리움이 또 제법 반등이, 저점 대비 반등이 그래도 계속 꽤 나왔죠. 한 20% 정도, 대략 20%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하고 흐름은 마찬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고, 관성의 변화는 일어났지만 이 관성의 변화를 유지시키면서 에너지 변환이나 뭐 이런 어떤 흐름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런 바뀌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까지 성공해야만 결국 추세적인 전환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 일단 뭐 관성의 변화는 어찌됐든 이더리움에서도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리플입니다. 리플은 뭐 그렇게 크게 많이 깨진 것도 아니고 해서 이제 다른 어떤 중요한 어떤 종목들하고의 이제 관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뭐 이렇게 리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뭐 큰 문제가 있었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미 흐름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메이저 코인들이 좀 움직임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점을 깨긴 깼지만 그래도 양호하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저점을, 알트 중에서는 저점을, 그러니까 비트는 이미 깼으니까 저점을 깬 애들이 있고 안 깬 애들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뭐 당연히 안 깬 애들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솔라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라나의 흐름이 그래도 현재로서는 좀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 메이저 중에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저점이 안 깨졌잖아요, 그죠? 네. 양호한 편이고 반등도 제법 강하게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종목이 추세적으로 완전히 상승 전환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고, 이제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줘야 될 것 같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적으로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드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오스입니다. 이오스. 자, 이오스인데요.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지금 저점이 일단은 깨진 상황이죠.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안 깨진 거에 비하면 뭐 좀 아쉽게도 좋지는 않지만, 흐름이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안 좋은 거네요.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도 큰 영향은 없다. 네, 상대적으로 뭐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뭐 이게 회복된 거 보시면, 상당히 그래도 힘의 균형이 나쁘진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다음은 샌드박스. 자, 샌드박스는 조금 처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는. 왜냐면 여기서의 흐름은 잘 했는데 마지막에 빠질 때 저점을 깬 것도 깬 거지만, 반등이 지금 별로 그렇게 세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좀 급수가 좀 떨어지는 양상,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에이다는 워낙 좀 흐름이 다른 거에 비해서 이미 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요번에도 뭐 이렇게 요 직전 저점을 깨기는 했지만 뭐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단 단기적인 힘은 좀 약한 느낌. 좀 더 이렇게 올라와 줬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약하다, 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아발란체입니다. 아발란체도 지금 보시면 이제 저점을 어쨌든 깼고, 반등도 그닥 세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다. 다음은 폴카닷. 자, 폴카닷은 저점은 일단 이 저점은 깼지만 저점은 지켰죠, 그죠? 그래서 저점은 지켰고 반등이 강하게 들어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괜찮다. 그래서 뭐 이렇게 흐름상으로는 좀 괜찮은, 지금 현재 흐름이 좀 양호한 그런 알트 중에 하나다. 네, 다음은 니어 프로토콜입니다. 니어 프로토콜. 보시면 저점은 뭐 이미 깼었고, 요번에도 지금 그렇게 움직임이 뭐 이렇게 좀 눈에 띄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 매틱입니다. 매틱은 뭐 저점 깨고 뭐 일단 지금 굉장히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고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흐름이 어쨌든 매틱은 좋지 않다. 좋지 않습니다. 뭐 그죠? 계속 지속적으로 저점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이런 것들은 뭐 결과적으로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다음은 갈라코인입니다. 갈라코인도 지금 보시면 저점 대비 어떤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저점 알겠지만 이쪽을 지켜내가는 이런 흐름들이 좀 괜찮아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양호하게 볼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GMT. 요 종목도 이전 저점은 뭐 시원하게 깼었지만, 여기는 지금은 잘 버티고 있는 모습. 그래서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요런 그 GMT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좀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 하락 추세를 돌파했고, 그리고 이제 눌림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뭐 이거 뭐 추세를 돌파했다고 해서 추세를 반드시 뭐 도로 내려오는 게 뭐 무조건적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내려오더라도 어떤 식으로 내려오고 또 빠르게 그 추세를 다시 올라서는지,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뭐 가파른 추세였기 때문에 뭐 돌파를 하던 돌파를 못 하던 뭐 그게 그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중요한 벽이 이런 그 지난번에 기록했던 하단, 요런 하단 위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GM 저기 마나 코인입니다. 마나. 자, 이게 뭐 디센트럴랜드라는 코인이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점을 안 깼고 요번에도 저점 크게 이탈 안 했고, 그래서 기존 이런 추세가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면 좀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도지코인이 좀 움직임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점 이탈 살짝 했었지만 급격하게 반등이 나타나면서 박스권 상단까지 진입하는 모습. 자, 그래서 이제 박스권 상단을 이제 돌파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찌 됐든 이런 상단까지는 일단 빠르게 올라서고 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요인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정도까지 보고. 근데 뭐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종합지수도 벌써 50포인트, 60포인트 가까이 벌써 빠졌네요. 아유, 진짜 무섭네요, 무서워요. 예. 그래서 지금 하락이 또 다시 나타나고 있고, 해외 미국 선물도 지금 뭐 상승하고 있다가 하락 전환돼서 움직임이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그 추세의 변화, 그러니까 그 관성의 변화가 나타났지만 뭐 바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급격하게 뭐 상승 전환한다든지 이런 기대를 하는 거는 뭐 좋지는 않아요. 특히나 이렇게 시장이 뭐 급락세를 강하게 오랫동안 나타냈을 때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연속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조금 쉽지 않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조금 뭐 어떤 식으로 안정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한 후에 상승으로의 에너지가 나오는지 축적이 되는지, 하락으로의 에너지가 축적이 되는지를 확인해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지금 뭐 힘든 모든 금융시장이 지금 뭐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니까 조금 더 신경 쓰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살아남는 게 중요하고 언젠가는 또 반등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반드시 살아남자, 죽으면 안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